여러분, 혹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모인 명절 자리에서 노후 준비는 잘 되어가냐는 질문을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남들은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며 산다는데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자신의 텅 빈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퇴직금과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전부 탈탈 털어도 수중에 남은 돈이 별로 없을 때 우리는 마치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지독한 패배감과 숨막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여기 평생을 안 산 반월공단에서 기름때를 묻혀가며 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했지만 손에 쥔 것이라고는 1억 2천만 원 뿐이었던 71살. 늙은 가장 상식 씨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캄캄하고 초라한 노후를 저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어느 순간 세상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당당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과연 은퇴한 공장 노동자 상식 씨는 어떻게 그 절망적이고 숨막히는 늪에서 빠져나와 10억 부자조차 전혀 부럽지 않은 완벽하고 평온한 노후의 철갑성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얼마 전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화려하고 값비싼 고급 한정식 집에서는 상식 씨의 초등학교 동창회가 무려 50년 만에 아주 성대하게 열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15억 원짜리 최고급 아파트에 산다는 동창 영철 씨는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오르자 상식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주 비릿하고 매정한 조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상 씨가 너 아직도 비가 오면 벽지에 퀴퀴한 곰팡이가 피어나는 그 낡아빠진 지동 빌라에서 청승맞게 살고 있냐? 요즘 세상에 현금 10억 원 없으면 사람 대접도 못 받아.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냄새나는 요양원에 쫓겨갈 때도 돈이 없으면 제일 구석진 하급병실로 밀려나서 비참하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늙으면 무조건 돈이 최고인 거야. 영철 씨의 그 무례하고 잔인한 말 한마디에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옛 추억을 나누던 동창회 식탁은 마치 한겨울에 얼음물을 들이부은 듯 순식간에 정적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동창들의 묘한 동정 어린 시선이 일제히 상식 씨의 깊게 주름진 얼굴에 비수처럼 꽂히는데 그날 그가 억지로 꾸역꾸역 삼켜야 했던 5만 원짜리 한정식은 세상 그 어떤 독약보다도 훨씬 썼습니다. 상식 씨의 수중에 남은 전 재산이라고는 평생을 공단에서 시커먼 기계 기름때를 뒤집었으며 억척스럽게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딱 1억 2천만 원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술자리 안주거리로 10억 원이니 20억 원이니 하는 거액을 너무나도 쉽게 입에 올리는데 70평생을 뼈 빠지게 바쳐 손에 쥔 돈이 겨우 1억 원 남짓이라는 사실이 그를 한없이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창회를 마치고 홀로 쓸쓸히 돌아오는 길, 팔달문 시장의 성곽길을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상식 씨는 매서운 차가운 밤바람을 온몸으로 홀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눈부시게 비추는 수원 화성의 야경은 그토록 눈이 시리게 아름다웠지만 그의 가슴속은 마치 밑빠진 독처럼 텅 빈 채로 매섭게 시리고 찢어질 듯 날카롭게 아파왔습니다. 비좁고 낡은 지동 빌라에 도착하자마자 얕은 잠에서 깨어난 아내 순옥 씨가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남편을 향해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반갑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당신 동창회는 잘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웠어? 그 순박한 질문에 상식 씨는 차마 고개를 들어 아내의 주름진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공장일로 굽은 허리를 해가며 고생만 죽도록 시켰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고작 통장 속 1억 원, 남짓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습니다. 자신만 믿고 묵묵히 평생을 헌신해준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그는 마치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대역 죄인처럼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고 캄캄한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멍하니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켜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노후자금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숫자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부부가 한 달에 최소한의 생계비인 300만 원씩 쓰며 앞으로 30년을 버틴다고 가정해보니 화면에는 무려 10억 8천만 원이라는 턱없이 거대하고 비현실적인 숫자가 붉은 글씨로 깜빡이며 떴습니다. 지금 상식 씨의 손에 꼭 쥐어진 피 같은 1억 2천만 원은 그 냉혹하고 기계적인 계산대로라면 앞으로 딱 3년이면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완전히 바닥날 더섭는 연기 같은 돈이었습니다. 당장 숨이 턱 막히고 핑 도는 어지러움과 함께 눈앞이 새카맣게 전멸하는 것 같았으며 남은 노후가 거대한 낭떠러지처럼 느껴져 차가운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 없이 짐승처럼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하고 잔인한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상식 씨의 연약한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키며 매섭게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나 스마트폰 방송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은퇴자들을 향해 쉴 새 없이 공포를 팔아치우며 자극적이고 절망적인 메시지를 경쟁하듯 마구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것입니다. 화면 속 전문가들은 정장 차림으로 대중을 위협하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값비싼 민간 의료보험이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단 한 번의 중병으로도 온 가족이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저주 섞인 소리만 메아리치듯 그의 귓가를 지독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식 씨는 자신의 땀방울로 얼룩진 고단했던 70평생의 인생이 바로 이 초라한 낡은 빌라 거실에서 비참하고 쓸쓸하게 완전히 끝이 난 줄로만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세상이 강제로 정해놓은 10억 원이라는 거대하고 폭력적인 기준선에 한참이나 미달한 자신은 더 이상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철저한 실패자이자 패배자라고 스스로를 무참히 깎아내리며 자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칠이 다 벗겨진 낡은 식탁에 멍하니 앉아 상식 씨는 어젯밤에 쓰던 돋보기를 고쳐 쓰고 다시 한번 작은 전자계산기를 두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의 낡은 은행 통장 맨 마지막 줄에 초라하게 찍혀있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와 국가에서 매달 꼬박꼬박 지급해주는 국민연금 92만 원을 번갈아 바라보며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여기에 71세의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원 화성 성곽길에서 이른 새벽부터 빗자루를 들고 환경미화 일을 하며 땀 흘려 힘겹게 벌어들이는 시니어 일자리 수입 60만 원이 그가 가진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이토록 작고 초라한 숫자들의 조합을 도대체 어떻게 이리저리 끼워 맞춰야 앞으로 남은 30년이라는 길고 긴 노후의 시간이 끔찍한 생지옥으로 변하지 않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하얗게 센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만약 이 돈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날에는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고 아내 순옥 씨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조차 내지 못해 쩔쩔매야 한다는 끔찍한 압박감이 그의 약한 숨통을 무자비하게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막막하고 숨막히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상식 씨의 남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아주 중요하고도 기적 같은 생각의 위대한 전환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10억 원이라는 허상의 숫자에 짓눌려 완전히 매몰되어 있을 때는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국가의 제도를 하나씩 들여다보자 서서히 그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거대한 기계를 돌려온 상식 씨, 특유의 끈질긴 분석력이 살아나면서 노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통장 잔고에 찍힌 앞자리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돈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마침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예상이나 언론의 겁주기식 자극적인 보도와는 완전히 달랐으며 상식 씨가 쥐고 있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푼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정된 자본을 어떻게 현명하고 치밀하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단 1년 만에 허공으로 흩어질 연기 같은 돈이 되기도 하지만 저격수처럼 제자리를 찾으면 죽을 때까지 결코 마르지 않는 든든하고 강력한 화수분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 씨는 더 이상 과거에 가난했던 자신을 자책하거나 10억 원을 가진 친구 영철 씨를 부러워하며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감정 소모를 당장 그만두기로 굳게 결심하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좁고 허름한 빌라 거실 한가운데 당당히 서서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이 1억 2천만 원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망 시스템을 완벽하게 결합하여 자신만의 거대한 방어벽을 기필코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상식 씨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아주 깊고 평온한 단잠에 빠져들었으며 그의 뇌리에는 앞으로 펼쳐나갈 지극히 현실적인 돈의 굳건한 배치 전략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은 단순한 정신적 승리나 자기 위안을 넘어 10억 부자 친구 영철 씨조차 감히 상상하지 못한 완벽한 반전의 서막이었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상식 씨 부부의 고귀한 존엄성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생명줄로 진화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뜬 상식 씨는 다시 한번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낡은 지동빌라의 등기부등본을 가만히 정성스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비록 비가 많이 내리는 눅눅한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보잘것없는 방 3칸짜리 오래된 집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그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일궈낸 유일한 훈장이자 찬란한 성과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집을 자신이 늙어 죽고 나면 가난한 자식들에게 쥐어주어야 할 유일하고도 소중한 마지막 유산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아무리 돈이 궁해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굳건한 성역으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간밤의 위대한 깨달음 이후 상식 씨의 맑아진 눈에 비친 이 허름한 붉은 벽돌집은 더 이상 죽을 날만 기다리며 미련하게 껴안고 있어야 할 차가운 무덤이 아니라 매달 살아 숨쉬며 돈을 뱉어내는 따뜻하고 마법 같은 든든한 보물상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삐걱거리는 옷장 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반듯하게 다려진 외출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흐트러진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며 지난 몇 달간 그를 무겁게 짓누르던 어두운 패배의 그림자를 훌훌 털어냈습니다. 자식에게 비참한 짐이 되지 않는 부모,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굳건히 지켜내는 당당하고 멋진 노후를 향한 이른한 살상식 씨의 위대하고도 조용한 반격이 수원 화성 성곽길의 붉은 아침 햇살과 함께 마침내 그 웅장하고 찬란한 막을 올리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그 며칠 뒤 마음속에 바위처럼 단단하고 굳은 결심을 품게 된 상식 씨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문을 당당하게 열고 힘차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땀이 흠뻑 밴 꼬깃꼬깃한 번호표를 두 손에 꽉 쥐고 초조하게 차례를 기다리던 그는 마침내 창구 직원 앞에 마주 앉아 자신의 비좁고 허름한 지동빌라에 얽힌 기나긴 사연을 아주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거주하시는 이 오래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매달 110만 원이라는 쏠쏠한 생활비를 평생토록 국가에서 보증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의 그 따뜻하고 확신에 찬 친절한 설명을 듣는 순간 마치 수십 년 동안 꽉 막혀있던 시커먼 가슴속 혈관이 일순간에 뻥 뚫리며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듯한 짜릿하고 벅찬 기분이 그의 늙은 온몸을 찌릿하게 감쌌습니다. 그가 늙은 나이에도 매달 잊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봤던 국민연금 92만 원에 새롭게 추가될 주택연금 110만 원을 조심스럽게 마음속으로 더해보니 무려 202만 원이라는 엄청나게 든든한 숫자가 눈앞에 떡하니 찬란하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가만히 숨만 쉬고 방 안에 앉아 있어도 매달 200만 원이 훌쩍 넘는 든든한 현금 월급이 그의 낡은 은행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는 기적 같고 환상적인 현금 흐름 방어막 구조가 마침내 완벽하고 튼튼하게 완성되는 눈물겨운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매일 새벽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빗자루를 들고 수원 화성 성곽길을 쓸고 닦으며 값지게 벌어들이는 시니어 일자리 수입 60만 원까지 모두 알뜰살뜰하게 합쳐버리면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노후 이야기는 이전과는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70이 훌쩍 넘은 가난한 노부부가 한 달 생활비로 26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여유 자금을 매달 마음 편히 굴릴 수 있다는 그야말로 아주 놀랍고도 희망찬 계산 결과가 상식 씨의 낡은 전자계산기 화면 위에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반짝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캄캄한 반월공단에서 매캐한 쇳가루를 마시며 고생만 해온 그의 팍팍한 인생이 늘 그래왔듯이 완벽하다고 굳게 믿었던 그 훌륭한 연금 시스템을 가족에게 처음 털어놓았을 때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엔 반발의 거대한 장벽에 크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처럼 들뜬 마음으로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아 주택연금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기가 무섭게 평생을 남편 뜻에 고분고분 순종적으로 살아왔던 아내 순옥 씨가 갑자기 펄쩍 뛰며 핏대를 세우고 남편을 향해 섭섭하고 거칠게 화를 마구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 지금 늙어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젊은 시절 굶어가며 피땀 흘려 장만한 이 소중한 집을 덥석 나라에 넘겨버리면 나중에 우리 불쌍하고 가여운 아들 진호는 대체 험난한 이 세상을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끔찍하고 매정한 짓을 혼자서 멋대로 결정해버리는 거냐고요. 아내의 날카롭고 원망 섞인 비수에 콱 찔린 듯 상식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깊이 쓰라렸지만 그는 거칠게 떨리는 두 손으로 아내의 굳은 살 베인 주름진 손을 꽉 부여잡고는 마치 목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절하고 끈질기게 아내를 향한 설득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호가 제발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 이 낡아빠진 붉은 벽돌집 하나만 미련하게 꽉 붙들고 매일같이 굶주리면서 결국 다 큰 자식 녀석한테 병원비 내달라고 구걸하며 짐을 지우는 게 진짜로 그 녀석을 진심으로 위하는 훌륭한 부모의 떳떳한 길이겠어? 우리가 자식이나 남에게 아쉬운 소리 단 한마디 안 하고 우리 앞가림을 당당하게 척척 해내야만 진호 그 불쌍한 녀석도 무거운 부모 부양의 짐을 훌 벗어던지고 제 처자식 건사하며 빚 걱정 없이 진짜 제 인생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아. 남편의 뼈저린 진심이 꾹꾹 눌러담긴 절절한 눈물의 외침에 순옥 씨는 차마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앞치마로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고개를 푹 숙였지만 진짜 무섭고 거대한 가족의 위기는 불과 며칠 뒤 예고도 없이 그들 부부의 비좁은 거실로 아주 매섭고 폭력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원 권선동의 후미진 변두리 골목에서 비좁고 허름한 카센터를 힘겹게 운영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던 아들 진호가 늦은 밤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는 대뜸 마시다 남은 소주병을 거실 바닥에 쾅 내려놓으며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부모님을 향해 크나큰 서운함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요즘 죽일 놈의 최악의 경기 불황 때문에 카센터 월세 내기도 너무 벅차서 매일 밤 피가 마르고 잠도 못 자는데 그 공장 퇴직금 남으신 거 5천만 원만 제발 좀 저한테 숨통 좀 트이게 융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옆 점포까지 확 인수해서 타이어 전문점 큼지막하게 차리면 금방 원금까지 싹 다 갚을게요.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피부치 아들이 늙은 부모 앞에서 무릎까지 털썩 꿇을 기세로 절박하게 사업 자금을 요구하는 그 참담하고 숨막히는 순간 상식 씨의 약해진 늙은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 바닥으로 쿵 하고 무자비하게 곤두박질 치는 듯한 지독한 절망감과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깊이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곁에 불안하게 쪼그려 앉아있던 아내 순옥 씨가 기어이 굵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허벅지를 아프게 꼬집으면서 어떻게든 하나뿐인 아들을 당장 도와주자는 무언의 간절한 신호를 애타게 보냈지만 상식 씨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깊은 고통을 어금니를 꽉 깨물고 꾹꾹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진호야, 늙은 아비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 팍팍한 숨통을 시원하게 트여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야. 오죽 간절하고 애가 타겠냐마는 이 통장의 마지막으로 남은 1억 2천만 원은 훗날 내 엄마와 내가 늙고 중병에 걸려 쓰러졌을 때 남에게 비굴하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마지막 최후의 생명줄이란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하고 냉정한 아버지의 칼 같은 매몰찬 거절의 아들 진호는 깊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씩씩거리며 쾅소리가 지축을 흔들도록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어둠 속으로 나가버렸고 그날 밤 낡은 지동 빌라에는 숨막힐 듯한 무거운 침묵과 서글픈 늙은 부부의 쉰 목소리 섞인 흐느낌만이 서늘하게 감돌았습니다. 자식의 절박한 피눈물을 모른 척 외면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비정하고 몹쓸 아비라는 지독한 죄책감과 만약 이 최후의 방어병마저 내어주어 가세가 완전히 기울면 온 가족의 미래가 끔찍한 파멸의 비극으로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그의 복잡한 머릿속을 밤새도록 어지럽게 뒤엉켜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혹독한 내적 갈등으로 며칠 동안 시금전폐하며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던 상식 씨에게 설상가상으로 평소 넉살 좋게 형 동생하며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 김 씨가 아주 솔깃하고 달콤한 독사가 같은 부동산 투자 제안을 은밀하게 속삭여 오면서 간신히 이성의 끈을 잡고 버티고 있던 그의 얄팍한 인내심을 또다시 무섭게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상식씨, 지금 그 쥐꼬리만한 1억 원 은행에 답답하게 묵혀도 봐야 내년에 물가 껑충 오르면 휴지 조각 똥값 되는 거 정말 눈 깜짝할세야. 내 친조카가 화성 쪽에 기가 막힌 국책 개발 예정 땅을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거기다 묻어두기만 하면 1억이 당장 3억 되는 건 요즘 세상의 일도 아니라니까. 그러네. 평생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도 못한 3억 원이라는 거대한 액수가 귓가를 어지럽게 맴돌자 남들은 수십억짜리 신도시 번듯한 집을 척척 사서 노후 준비를 떵떵거리며 일찌감치 끝냈다는데 자신만 낡은 빌라에서 바보같이 현금만 주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나며 걷잡을 수 없는 탐욕과 조급함이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대박 투자에 대한 강렬한 유혹에 휩싸인 상식 씨는 마귀에 홀린 사람처럼 김 씨가 억지로 손에 쥐어준 그 수상한 부동산 기획 사무실문 앞까지 홀로 조심스레 찾아갔지만 땀에 젖은 손으로 문고리를 막 잡고 열려던
찰나 안에서 들려오는 처절하고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여인의 비명소리에 흠칫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이 천하의 벼락 맞을 몹쓸 사기꾼 놈들아. 내 피 같은 땀방울이 고스란히 서린공장 퇴직금 다 날려먹고 이제 와서 배째라나 몰라라 야반도주 하려 하면 늙고 병든 우리 불쌍한 마누라 당장 내일 모레 뇌수술비는 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라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어느 백발노인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그의 얇은 고막을 찢을 듯이 매섭고 잔인하게 강타한 것입니다. 그 뼈에 사무치는 피눈물, 나는 절규를 벽 너머로 생생하게 듣는 순간 상식 씨의 늙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몽롱하고 흐릿했던 정신이 찬물 맞은 듯 번쩍 들었고 노후의 일억권은 남들처럼 헛된 욕심으로 불려야 할 허황된 투기 자본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걸고 억척스럽게 지켜내야 할 최후의 생존 방패라는 사실을 뼛속 깊숙이 각인했습니다. 죽음의 늪과도 같은 비열한 사기 투자의 구렁텅이에서 간신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상식 씨는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광교 신도시의 화려한 빵집 거리를 터덜터덜 지나치다 우연히 호수공원 후미진 벤치에 처량하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주 익숙한 노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걸음을 우뚝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불과 며칠 전 동창회 고급 식당 모임에서 15억 원짜리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산다며 자신의 낡은 지동빌라를 촌스럽다 무시하고 떵떵거리며 비웃었던 바로 그 잘난 친구 영철 씨였는데 놀랍게도 그의 현재 몰골은 길거리 노숙자보다 더 비참하고 처참하기 짝이 없는 도저히 믿기 힘든 극단적으로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동창회 때 어깨에 힘을 주며 입었던 번지르르하고 깔끔하던 수입 명품, 양복 대신 목이 다 늘어나고 김치 국물이 얼룩진 낡은 티셔츠를 대충 걸쳐 입고 편의점에서 파는 차갑게 식어버린 유통기한 간당간당한 5,000원짜리 싸구려 도시락을 벤치에 쭈그리고 앉아 허겁지겁 구차하게 떠먹고 있는 늙은 친구의 기막힌 모습에 상식 씨는 그만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야 영철아, 너 대체 왜 사람 사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여기서 이렇게 청승맞게 홀로 이러고 있어? 15억짜리 으리으리한 집 사는 놈이 돈이 없어서 그깟 싸구려 차가운 도시락으로 궁상맞게 눈물 젖은 끼니를 때우냐? 상식 씨의 떨리는 질문에 영철 씨가 허탈하고 씁쓸하게 마른 기침을 하며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고지서 여러 장을 툭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더럽게 구겨진 종이 조각들에는 매달 어김없이 무자비하게 징수되는 엄청난 금액의 아파트 기본 관리비에 미친듯이 집값 공시지가가 턱없이 올라서 핵폭탄처럼 터져나온 어마어마한 재산세, 거기다 뚜렷한 근로소득도 전혀 없는데 억울하게 부과된 끔찍한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빼곡하게 빨간 글씨로 낱낱이 찍혀 상식 씨의 두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상식아, 내 겉모습이 화려한 부자처럼 떵떵거려 보이지? 15억이라는 집값은 미친듯이 거품처럼 올랐는데 정작 내 손에 당장 줄 수 있는 급한 현금이 단돈 10,000원도 없어서 쌀쌀한 점심에 따끈한 순대국밥 한 그릇 마음 편히 사 먹는 것도 손이 덜덜 떨려서 집구석에도 못 들어가고 밖으로 겉돌며 피눈물을 삼키고 있다. 라며 영철 씨는 하늘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토록 웅장하고 으리으리해 보여 남들의 부러움을 사던 광교의 화려한 고층 아파트가 정작 늙고 병들어 은퇴하여 현금 흐름이 완전히 바닥나 끊겨버린 그 가여운 친구에게는 단 하루도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화려한 감옥이자 숨통을 무참히 조이는 차가운 족쇄로 변해버렸다는 충격적이고도 너무나 냉혹한 자본주의 현실의 진실이 그제야 완벽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그 서글픈 벤치 앞에서 상식 씨는 다시 한번 등줄기를 타고 찌릿하게 흐르는 거대한 깨달음의 전율을 온몸으로 느꼈으며 세상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세뇌하듯 떠들어대던 노후 10억 원의 화려한 환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대한 시중은행과 탐욕스러운 보험사들이 선량한 서민들의 고열을 빨아먹기 위해 교묘하게 만들어낸 지독한 대국민 공포, 마케팅일 뿐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상식 씨는 서럽게 흐느끼는 영철 씨의 구분 좁은 어깨를 가만히 따뜻하게 다독이며 남은 쌈짓돈을 탈탈 털어 따뜻한 캔커피 한 잔을 사주었고 무거운 발걸음을 천천히 돌려 자신의 낡고 비좁은 지동빌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어두운 골목길에서 주머니 속에 꼭 품어둔 자신의 낡은 통장에 담긴 1억 2천만 원의 아주 새롭고 위대한 희망의 이름을 굳건히 영광스럽게 붙여주었습니다. 이 돈은 남들의 허황된 꿰매 넘어가 탐욕스러운 욕심에 눈이 멀어 묻지마 투자를 해서 위태롭게 불려야 할 가벼운 푼돈 쌈짓돈이 결코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예측 불허의 잔인한 노후의 병마와
혹독한 가난의 공포 속에서도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내 찬란한 가장의 인격을 끝까지 지켜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굳건한 최후의 방어벽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건연금 1억 원과 국가가 노인들을 위해 든든하게 제공하는 연금 복지 시스템을 아주 절묘하게 하나로 완벽히 결합하자 마치 메마른 쩍쩍 갈라진 사막에 생명수 같은 단비가 쏟아져 내리듯 그의 남은 인생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 같고 평화로운 마법 같은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눈앞에서 풍성하게 마구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식 씨는 갚을 길 없는 은행빚과 끝없는 세금 폭탄에 짓눌려 숨만 겨우 헐떡이며 쉬며 15억 원짜리 화려한 감옥 아파트에 평생 갇혀 사는 오랜 친구 영철 씨를 머리털 나고 단 한 번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매일 아침 사랑하는 아내 순옥 씨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만석공원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이 구역 진짜 최고의 마음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평일에 나른한 오후 상식 씨는 곱게 단장한 아내 순옥 씨의 굳은 살 베인 거친 손을 꼭 마주잡고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행궁동의 예쁜 카페 거리를 난생 처음으로 아주 여유롭게 거닐어 보았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커피 한 잔에 7,000원이나 하는 사치스러운 메뉴판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국밥이나 한 그릇 든든하게 먹자고 핀잔을 주었겠지만 지금은 그깟 7,000원짜리 달콤한 커피가 전혀 아깝지 않은 진정한 마음의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커피 향기가 맴도는 분위기 좋은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자신을 보며 수줍게 미소 짓는 늙은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노라니 매달 국가에서 꼬박꼬박 내 통장으로 꽂아주는 현금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새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구차하게 손 벌리지 않고 오롯이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확고한 일상의 주도권이 생기자 그토록 억척스럽고 불행하게만 느껴졌던 그들의 늙은 노후가 마치 따뜻한 봄날의 눈, 녹듯 한없이 평화롭고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페에서 나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던 상식 씨는 자신들이 가진 재산 수준이 아주 적절하여 기초연금 대상자에도 넉넉히 속할 뿐만 아니라 매달 내는 지역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감면받을 수 있다는 기적 같은 희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무거운 아파트 껍데기를 끌어안고 있어 국가복지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세금 폭탄만 두들겨 맞던 영철 씨와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분수에 맞는 낡은 집과 넉넉한 방어용 현금을 보유한 상식 씨 부부는 대한민국 노인 복지 시스템의 가장 완벽한 수혜자로 당당히 등극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제자리를 찾아가고 아들 진호마저 부모님의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재정 독립을 확인한 뒤 쓸데없는 무리한 사업 욕심을 접고 제1에 묵묵히 매진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가족의 험난했던 인생에도 드디어 맑고 따뜻한 볕이 아주 길게 드는 줄로만 굳게 믿었습니다. 내년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 늙은 부부 둘이서 오붓하게 제주도로 한 달 살기 여행이라도 훌쩍 떠나서 푹 쉬다 와봅시다. 라며 돈 걱정 없이 평온한 미래의 계획을 세우던 그날 밤까지만 해도 잔인한 운명의 신이 곁에서 차갑게 비웃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이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짓궂은 악당과도 같아서 사람이 가장 안심하고 행복의 절정에 달해 있을 때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한 등 뒤를 노려 아주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날카로운 비수를 훅 꽂아 넣는 법이라는 옛말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아주 비극적인 현실로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던 일요일 아침 화장실에 세수를 하러 들어갔던 아내 순옥 씨가 외마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차갑고 딱딱한 타일 바닥으로 육중하고 무거운 소리를 내며 그대로 의식을 잃고 속절없이 픽 쓰러져 버린 너무나도 끔찍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순옥아,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순옥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상식 씨의 처절하고 절박한 짐승 같은 눈물의 울부짖음 속에서 요란하고 날카로운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고요한 이웃들의 아침 단잠을 잔인하게 깨우며 수원의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큼하고 역겨운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응급실 복도에서 새파랗게 질린 상식 씨를 향해 다가온 젊은 담당 의사는 아주 무겁고 심각한 굳은 표정으로 급성 뇌경색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무서운 진단 결과를 통보하며 당장 초응급 뇌수술을 시작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지금 당장 머리를 여는 대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뇌수술비와 중환자실 입원 보증금을 합쳐
최소 1,500만 원의 목돈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현금이나 카드로 즉시 결제 가능하시겠습니까? 라는 원무과 직원의 사무적인 질문이 그의 심장을 잔인하게 난도질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 상식 씨는 자신의 두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리며 차가운 병원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내 입술을 질끈 깨물고 덜덜 떨리는 손을바지 주머니 속으로 깊숙이 밀어넣어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고 지켜왔던 오래된 가죽 지갑을 식은땀이 나는 손으로 사생결단하며 꽉 움켜쥐었습니다. 허겁지겁 소식을 전해 듣고 땀범벅이 되어 응급실로 뛰어온 아들 진호는 사색이 된 얼굴로 1,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의 수술비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이라도 급하게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미친 듯이 패닉에 빠져 발버둥 쳤습니다. 만약 상식 씨가 며칠 전 자식의 눈물 어린 호소에 마음이 덜컥 약해져 그 귀한 공장 퇴직금 5천만 원을 덥석 내어주었거나 탐욕에 눈이 멀어 화성 쪽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에게 전 재산을 허망하게 다 묻어버렸다면 지금 이 생사가 오가는 끔찍한 절망의 순간에 아내를 당장 살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 씨는 겁에 질려 덜덜 떠는 못난 아들의 어깨를 거칠게 팍 밀어내고는 아주 꼿꼿하고 위풍당당한 자세로 뚜벅뚜벅 수납창구로 걸어가 자신의 하나뿐인 거대한 생명줄과도 같은 1억 2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낡은 은행 체크카드를 직원에게 단호하고 힘차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카드 있습니다. 남은 돈 걱정은 추호도 하지 마시고 우리 불쌍한 아내 목숨만 제발 꼭 좀 살려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1,500만 원이라는 묵직하고 든든한 금액이 단 한 번의 전산 오류도 없이 경쾌한 삐빅 단말기 소리와 함께 일시불로 시원하게 결제되는 순간 상식 씨의 붉어진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통장에 또렷하게 찍힌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은 그저 은행 전산망에 기록된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가장 위급하고 참혹한 절망의 순간에 자신이 평생토록 사랑해온 아내의 막힌 숨통을 다시 뛰게 만들고 한 가정의 숭고한 존엄성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어마어마하고 기적 같은 가장 위대한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초조하게 수술실 앞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앉아 피가 쩍쩍 마르는 기나긴 밤을 하얗게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상식 씨는 불현듯 15억 원짜리 화려한 아파트 껍데기에 갇혀 단돈 10만 원이 없어 편의점 싸구려 도시락을 꾸역꾸역 씹어 삼키며 처량하게 눈물 짓던 불쌍한 친구 영철 씨의 퀭하고 초라한 늙은 얼굴을 씁쓸하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만일 15억 부자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만 거창한 영철 씨의 아내가 당장 이런 급박한 뇌경색 응급수술을 당장 받아야만 했다면 필시 융통할 현금이 단 한 푼도 없어 이리저리 다 큰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굽신거리며 비참하게 병원비 동량을 하느라 늙은 가장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인격마저 철저히 무참하게 짓밟았을 것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나이 들어 늙고 병들었을 때 손에 꽉 쥔 넉넉한 현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해서 식비를 아끼고 약간 불편하다는 차원의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니라 끔찍한 인생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한 인간으로서의 떳떳한 자존심을 가장 먼저 비참하게 포기해야만 한다는 아주 무섭고도 잔인한 끔찍한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의 긴급 뇌수술은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이 났지만 안도의 긴 한숨을 채 길게 내쉬기도 전에 이번에는 상식 씨가 20년 넘게 피가 나도록 꼬박꼬박 붙고 종교처럼 굳게 맹신해왔던 거대 대형 민간 보험사로부터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고 피가 거꾸로 솟는 지독하게 잔인하고 냉혹한 전화 한 통이 무자비하게 걸려오고야 말았습니다. 고객님, 정말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사모님의 뇌경색 수술건은 과거에 병원에서 처방받아 단기간 복용하셨던 고혈압 약물 기록이 뒤늦게 발견되어 보험 가입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고지 의무 위반 사항에 완벽히 해당하므로 단 한 푼의 보험금 지급도 절대 불가함을 확정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라는 상담원의 얼음장같이 차갑고 기계적인 통보 목소리였습니다. 매달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를 미련하게 쪼개고 억척스럽게 아껴가며 15만 원이라는 거금을 20년이 넘도록 성실하게 꼬박꼬박 부어왔는데 막상 생사가 오가는 벼랑 끝에 끔찍한 순간이 닥치자 가장 든든한 우산이 되어줄 거라 굳게 믿었던 보험사가 비가 오자 우산을 매정하게 뺏어 가버리다니 상식 씨는 뒤통수를 커다란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느라 병원비로 1,500만 원을 현금 결제하여 든든했던 통장 잔고는 이미 1억 500만 원으로 그 소중한 앞자리가 위태롭게 깎여나가 버렸는데
앞으로 기약 없이 평생 이어질 수천만 원의 기나긴 병원 입원비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고정적으로 깨지는 값비싼 간병인 비용을 모두 남은 현금으로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극심한 공포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맹렬히 덮쳐왔습니다. 보험금 전면 거절이라는 이 기막히고 참담한 소식을 병원 복도에서 전해들은 아들 진호는 다시 한번 얄팍하고 이기적인 밑바닥 본성을 끔찍하게 밖으로 드러내며 구석진 지하병원 카페 자리에서 힘없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강하게 부여잡고 또다시 자신의 헛된 망상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하고 멍청한 제안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늙은 아버지를 매섭고 집요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무식하게 가다가는 엄마의 엄청난 수술비와 요양비 대다가 아버지 통장에 남은 피 같은 1억 원마저 순식간에 눈 녹듯 깡통 차고 전부 거덜나고 말 거예요. 차라리 지금 당장이라도 제 아는 선배가 강력하게 추천해준 초고수익 사모펀드나 비상장 주식에 남은 돈을 몽땅 묻어두고 그 짭짤하게 나오는 수익금으로 매달 병원비를 넉넉하게 돌려막는 게 훨씬 안전하고 똑똑하게 이 위기를 넘기는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병든 어머니의 엄청난 병원비를 핑계로 아주 그럴싸하고 효자처럼 포장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늙은 아비의 마지막 남은 숨통이자 호흡기인 남은 현금 1억 원마저 자신들의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불법 투기판에 과감하게 쏟아부어 일확천금의 운을 시험해보겠다는 다 큰 자식의 소름 끼치도록 가혹하고 철없는 욕심에 상식시에 늙고 앙상한 두 주먹이 걷잡을 수 없는 끓어오르는 것엔 분노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나중에 벼랑 끝에서 치열하게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뼈저리게 알게 된 잔혹한 사실이지만 늙고 힘없는 노년에 큰 중병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쓰나미처럼 닥치면 가장 먼저 주변에 가까운 피부치와 지인들이 덩달아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늙은 가장의 남은 지갑을 집요하게 노리고 그 소중한 돈을 위험천만한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온갖 독사가 같은 달콤한 조언을 미친 듯이 마구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섬뜩하고 끔찍한 자본주의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험난한 공단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온몸으로 다 겪으며 온갖 잔인한 세상 풍파를 굳건히 견뎌낸 상식씨는 결코 자식의 얄팍한 꿰매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나약하고 어리석은 늙은이가 아니었으며 두 눈을 부리부리하게 부릅뜨고 아들의 나약한 어깨를 강하게 쳐내며 얼음장같이 싸늘하고 추상 같은 무서운 호령으로 자식의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입을 단번에 굳게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이 썩을 놈아. 내 늙은 아비가 사활을 걸고 쥐고 있는 이 귀한 돈은 천금이 당장 눈앞에 쏟아져도 절대 내 놈들의 그 알량한 펀드 주식 노름판에 허망하게 던져질 가벼운 푼돈이 아니야. 한 달에 피 같은 병원비가 300이 깨지든 500이 깨지든 내 아비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에 꽉 쥔 이 돈으로 내 불쌍한 아내를 어떻게든 꼭 살려내고 이 지독한 역경을 끝까지 이악 물고 버텨낼 테니 넌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돈 불릴 더러운 생각 따위는 입 밖에도 절대 꺼내지 마라. 모자란 아들의 어리석고 철없는 헛소리를 매섭게 잘라내고 홀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린 상식씨는 그 길로 입술을 꽉 깨물고 굳은 결심을 한 채 수원시청 근처에 자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20년 넘게 피같이 부었던 대형 민간보험사가 벼랑 끝에 선 자신을 매몰차게 외면한다면 차라리 국가가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공적제도의 구석구석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서라도 기필코 내 돈을 지켜내겠다는 필사의 각오였습니다. 복잡한 상담 창구 앞에 초조하게 마주 앉은 그는 담당 직원에게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꼬치꼬치 캐묻고 또 물으며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어르신, 이번 사모님의 뇌경색 수술 비용과 입원비가 생각보다 아주 많이 나오셨네요. 하지만 본인부담 상한제를 잘 활용하시면 소득 분위에 따라 나중에 초과된 의료비의 상당 금액을 국가로부터 고스란히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직원의 그 따뜻하고 희망찬 설명을 듣는 순간 절망으로 꽉 막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던 상식씨의 캄캄한 두 눈앞에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한 줄기 눈부신 구원에 맑은 빛이 비치는 듯한 가슴 벅찬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말처럼 쉽고 순탄치만은 않았으며 처음 듣는 복잡한 의학 용어와 쏟아지는 증빙 서류 뭉치 앞에서 70이 넘은 늙은 가장의 머리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지끈거리고 두 눈은 침침해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씨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볼펜을 꾹꾹 눌러가며 절대로 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귀찮은 서류 한 장 한 장이
곧 내 통장의 1억 원을 완벽하게 지켜줄 강철 방패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귀가 얇아하들의 허황된 말만 믿고 그 귀한 목숨줄 같은 돈을 사모펀드에 덥석 밀어넣었거나 불법 대출을 마구잡이로 끌어다 썼다면 그는 지금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 걱정에 피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앙상한 손 한번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사실이 숨어 있는데 수중에 든든한 현금 1억 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상식 씨에게 피말리는 조급함을 없애고 냉정하게 이성을 찾을 금쪽 같은 귀한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밥 굶을 돈조차 없어서 내일 쫓겨날 벼랑 끝에 비참한 처지였다면 나라에서 어떤 훌륭한 복지 혜택을 주는지 알아볼 마음의 여유조차 전혀 없이 그저 캄캄한 절망 속에서 세상만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부질없는 통곡만 하고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공단과 병원을 바쁘게 오가던 상식 씨 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망가진 행색을 한 뜻밖의 불청객 하나가 불쑥 나타나며 그의 낡은 심장을 또다시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며칠 전 광교 호수공원 벤치에서 차가운 싸구려 도시락을 씹어삼키며 눈물 짓던 그 잘난 15억 원 아파트의 주인공 늙은 친구 영철 씨가 아내의 중환자실 앞복도까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덜덜 떨리는 거친 손에는 흔한 비타민 음료수 한 박스조차 들려있지 않았고 대신 상식 씨의 평온하던 노후 가치관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만큼 가히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무서운 파멸의 소식을 씁쓸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상 씨가 나 이제 정말 대한민국 하늘 아래 두 다리 뻗고 누울 데가 단 한 군데도 남지 않았다. 우리 큰아들 논팽이가 벌인 사업에 덜컥 서준 빚보증이 결국 터지는 바람에 평생을 바친 내 광교 아파트가 통째로 법원 경매에 처참하게 넘어가 버렸어. 병실 앞 차가운 플라스틱 벤치에 맥없이 주저앉은 영철 씨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기막힌 고백은 15억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잔혹한 모래성의 실체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잔인하게 산산조각 내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빚잔치를 했다 한들 명색이 15억 원짜리 으리으리한 집인데 이리저리 다 제하고 나서도 수중에 남는 급전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묻는 상식 씨의 질문에 영철 씨는 마른 세수로 거칠어진 얼굴을 쓸어내리며 처절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빌어먹을 은행대출 원금에 그동안 밀린 어마어마한 이자 갚고 징글징글한 세금 폭탄까지 싹 다 떼이고 나니까 진짜 내 손에 남는 현금은 단돈 10원짜리 하나 없더라. 당장 며칠 뒤면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는데 차비가 없어서 팔달문에서 여기까지 꼬박 2시간을 걸어왔어. 15억 원이라는 거대하고 허황된 숫자의 화려한 감옥 속에 평생 갇혀 살던 친구가 정작 가장 친한 친구 아내가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버스 탈 차비 단돈 1,500원이 없어서 두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왔다는 비참한 말에 상식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겉으로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끌어안고 있던 15억 원짜리 화려한 집값은 결국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도 위급할 때 목숨을 구해주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껍데기일 뿐이며 진짜 거대한 인생의 풍파 앞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은 결국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내 손안의 현금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15억 원짜리 화려한 아파트를 가졌다는 허영심에 취해 있었지만 정작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없어서 늙고 병든 친구 앞에서 비참하게 고개를 숙여야만 했고 반면 상식 씨는 보잘것없는 낡은 빌라에 살아도 1억 2천만 원이라는 현금 방패가 있었기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응급 수술비 1,500만 원을 그 긴박한 순간에 눈도 깜짝하지 않고 단번에 일시불로 시원하게 결제하며 소중한 생명을 살려낸 상식 씨와 집이 통째로 나라가 길바닥에 나앉게 된 영철 씨의 너무나도 극명한 엇갈림은 과연 누가 진짜 지혜로운 부자인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채 처량하게 흐느끼는 영철 씨의 구분 등을 다독이며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을 든든하게 먹여서 간신히 돌려보낸 뒤 상식 씨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랑하는 아내 순옥 씨가 깊이 잠들어 있는 중환자실 면회창구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온몸에 복잡한 생명유지 기계와 어지러운 호스들을 주렁주렁 매단 채 가쁘고 힘겹게 쌕쌕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연약한 아내의 모습을 멍하니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상식 씨는 묘하게도 자신의 낡은 통장에 남아있는 1억 500만 원에 대해 뼈저린 눈물의 감사를 느꼈습니다. 만약 나에게도 그 끔찍하고 탐욕스러운 15억짜리 아파트 귀신이 씌어서 당장 손에 쥘 현금이 단 한 푼도 없었다면
저 차가운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가여운 내 아내의 수술비조차 구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며 내 무능력함을 평생토록 뼈에 사무치게 저주했을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의식을 되찾고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린 아내 순옥 씨가 창너머로 남편의 주름진 얼굴을 쳐다보며 핏기 없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힘겹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내 수술비랑 무서운 병원비는 대체 다 어떻게? 제발 나 하나 살리겠다고 진호. 그 불쌍한 녀석한테 손 벌리고 무거운 짐 지우지 마.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게 우리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야. 죽음의 문턱을 간신히 넘고 돌아와 생사가 오가는 그 지독하게 아픈 와중에도 오로지 자식 새끼에게 끔찍한 짐이 될까봐 먼저 걱정하며 차라리 목숨을 포기하려 드는 그 가엾고 어리석은 어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상식 씨의 늙은 심장은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어지듯 처참히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짐하듯 꽉 다문 입술 세로 그는 아내의 손을 부여잡고 그 어떤 백만장자보다 든든하고 당당한 억양으로 흔들림 없는 가족 수호의 맹세를 굳건하게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순호가 그런 나약하고 바보 같은 억장 무너지는 소리는 제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우리 낡은 은행 통장에는 아직도 1억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단 한 푼도 축나지 않고 고스란히 아주 든든하게 잘 버티고 있으니까 돈 걱정일랑 추호도 하지 마라. 네, 그 무시무시한 수술비 1,500만 원은 내가 단번에 시원하게 싹 다 결제해버렸고 앞으로 남은 재활 치료비와 간병인 비용도 내가 가진 이 방패 같은 돈으로 끝까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저 늙은 남편만 굳게 믿고 자리에서 훌을 털고 거뜬히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듬직하고 단호한 위로의 말을 시원하게 뱉어내는 그 찰나의 순간 상식 씨는 무너져가던 70, 평생 늙은 가장으로서의 자존심과 찬란한 인격이 기적처럼 화려하게 다시 살아나 펄떡이는 것을 온몸의 피를 통해 진정으로 벅차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겪게 되는 노후의 진짜 무서운 비극이라는 것은 단순히 쥐고 있는 현금이 부족해서 배가 고프고 춥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라는 잔인한 괴물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구걸하며 한없이 비굴해지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바닥에 처참히 패대기 쳐야만 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끔찍한 지옥이었습니다. 기나긴 병원 생활을 무사히 끝마치고 아내 순옥 씨가 휠체어에 의지한 채로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밖으로 향하던 날이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그동안에 험난했던 재활치료비를 모두 다 합친 최종 정산서에는 무려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찍혔습니다. 만약 늙은 상식 씨가 그토록 소중하게 품고 있던 1억 2천만 원이라는 든든한 현금의 방어막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면 도대체 어땠을까요?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적힌 무자비한 청구 금액 앞에서 상식 씨 부부는 물론이고 아들 진원의 가족까지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으며 무너졌겠죠. 하지만 바로 이 아찔하고 숨막히는 순간에 그가 며칠 동안 시청과 건강보험공단을 땀나게 뛰어다니며 끈질기게 매달렸던 보람이 빛을 발했습니다. 어르신, 참으로 다행히도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혜택과 국가의 긴급 의료비 지원금이 대폭 적용되셔서 오늘 실제로 납부하실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원무가 직원의 그 상냥하고 믿기지 않는 따뜻한 한마디에 상식 씨는 그만다리에 힘이 쫙 풀리며 벅차오르는 벅찬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땅의 훌륭한 복지 혜택은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 하늘만 쳐다보며 허황된 유행을 바라는 수동적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먼저 그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습니다. 상식 씨가 흔들림 없이 1억이라는 묵직한 현금을 꽉 쥐고 꿋꿋하게 버텼기에 조급함에 속아 사채를 쓰거나 집을 팔아넘기지 않고 이 귀한 혜택들을 샅샅이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떨리는 주름진 손으로 카드를 꺼내 800만 원을 일시불로 단번에 결제하고 아직도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9,700만 원이라는 든든한 돈을 자신의 가슴에 벅차게 안았습니다. 텅 빈 통장 잔고의 앞자리가 극적으로 지켜졌다는 그 엄청난 안도감은 마치 치열한 생사고락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무사히 살아 돌아온 위대한 장군처럼 이 늙은 가장을 한없이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부시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아내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고 그들의 안락한 보금자리인 지동의 낡은 붉은 벽돌 빌라로 다시 돌아오던 날 앞마당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가 유난히도 반짝거렸습니다. 다시는 영영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끔찍한 두려움에 매일 밤 벌벌 떨었던 그립고도 정겨운 우리 집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아 아내 순옥 씨는 남편의 거친 손을 꽉 붙잡고 한참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팔달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노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에 아주 밝은 얼굴로 성실하게 참여하며 한동안 잃어버렸던 건강을 눈에 띄게 쑥쑥 회복해가고 있는 매우 희망찬 중입니다. 게다가 국가로부터 정식 절차를 밟아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판정받은 덕분에 매일 싹싹하고 친절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 아내의 식사와 가벼운 운동을 아주 살뜰하고 따뜻하게 곁에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큰 중병으로 쓰러지면 남은 노후가 완전히 끝장나고 전 재산이 비참하게 바닥날 줄로만 굳게 알았는데 오히려 국가의 훌륭한 제도를 영리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니 이들의 평범한 일상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굳건해졌습니다. 매달 자신의 통장으로 어김없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주택연금 110만 원과 국민연금 92만 원, 그리고 가장인 상식 씨가 성곽길 청소로 다시 땀 흘려 가치 있게 벌어들이는 60만 원까지 합치면 여전히 262만 원이라는 소중한 돈이 넉넉히 생깁니다. 바로 이 귀한 돈으로 무서웠던 병원비 할부금도 늦지 않게 꼬박꼬박 잘 갚아나가고 가끔은 늙은 아내에게 맛있는 소고기도 푸짐하게 사 먹이면서 두 노부부는 대한민국 그 어떤 수십억 부자들도 결코 부럽지 않은 아주 여유롭고도 평온한 진짜 황혼길을 제대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식 씨의 늙은 마음을 가장 깊이 뭉클하게 만든 크나큰 긍정적인 변화는 예전에 허황된 잠욕에 눈이 멀어 늙은 부모에 찢어지는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대못을 무참하게 쾅쾅 박았던 아들 진호가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훌륭하게 개과천선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단 한 푼도 자식에게 헛되이 내어주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병원비까지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척척 해결하는 강인하고 당당한 모습을 곁에서 똑똑히 지켜보더니 그동안 늘 철없고 이기적이던 자식 녀석도 마침내 아주 깊은 깨달음을 단단히 얻고 늦게나마 제대로 된 철이 든 모양입니다. 요즘 아들 진호는 늦은 밤 카센터의 고된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나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동 낡은 빌라 본가로 들러 뻣뻣하게 굳은 어머니의 퉁퉁 부은 발을 정성껏 주물러주고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닦아주며 지난날 부모님께 저질렀던 못난 불효를 아주 뼈저리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눈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몹시 원망하고 그토록 가슴 아프게 해드렸던 거, 제가 천하의 몹쓸 불효자이자 짐승만도 못한 나쁜 놈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지켜주셨어요 라며 진심 어린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다 큰 자식의 그 뜨겁고 진실한 참회의 눈물 고백을 조용히 묵묵히 다 들으며 상식 씨는 자신이 끝끝내 숱한 유혹을 뿌리치고 이 악물고 지켜낸 1억 원이 단순한 물질적인 지폐돈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 가족의 비참한 붕괴를 막고 질서를 지켜낸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정신적 기둥이었음을 뼛속 깊이 확신했습니다. 어느덧 선선하고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고 아내의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제법 씩씩하고 가벼워진 어느 평화로운 저녁 시간, 두 사람은 다시 웅장한 수원 화성 성곽길을 조용히 따라 행궁동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사이좋게 옮기며 황혼의 아름답고 여유로운 산책을 다정하고 오붓하게 함께 나섰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신도시 마천루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인공불빛들이 밤하늘을 찬란하게 밝히고 있었지만 상식 씨의 단단해진 늙은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물질적인 껍데기를 향한 그 어떤 헛된 부러움이나 초라한 질투도 단 한 톨조차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들에게 과시하려 15억 원짜리 거대한 빚덩어리 콘크리트를 무식하게 끌어안고 매달 날아오는 끔찍한 관리비와 세금 고지서에 벌벌 떨며 숨막히는 서글픈 지옥을 평생 사느니 비록 낡고 초라한 빌라일지라도 당장 내 수중에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실탄 1억 원이 두둑하게 있는 편이 천배만배 훨씬 더 행복하니까요. 결국 빚에 허덕이다 아파트가 통째로 법원 경매로 홀라당 넘어가 길거리에 비참하게 나앉게 된 친구 영철 씨는 경기도 외곽에 아주 허름하고 비좁은 낡은 임대주택으로 눈물을 훔치며 초라하게 짐을 싸서 도망치듯 야반도주하며 떠났다는 씁쓸하고도 기구한 비극적인 소식을 동창을 통해 건너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불행하고 가여운 옛 친구가 마지막으로 상식 씨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어 엉엉소리 내어 울먹이며 남겼던 뼈저린 한마디는 평생 숫자의 허상만 맹목적으로 쫓다 마침내 돈에 비참한 노예로 완전히 끔찍하게 전락해버린 어느 어리석은 자의 가장 솔직하고 참혹한 인생, 최후의 완벽한 패배 선언과도 같은 서글픈 고백이었습니다. 상씨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다 맞았다.
내가 진짜 멍청하고 어리석은 헛똑똑이 놈이었어. 나는 평생 15억이라는 가짜 숫자에 철저하게 속아서 빚에 쪼들리는 허울 좋은 지옥을 살았는데 언제든 자기 주머니에 꼭 쥔 돈을 훌륭히 통제하며 사는 너야말로 진짜 성공한 내 멋진 인생의 진짜 주인이었구나. 옛 친구의 그 절절한 핏빛 회한이 깊게 섞인 목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들으며 상식 씨의 늙은 가슴 속에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망감이 엇갈리며 교차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텔레비전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노후 자금 10억 원이라는 새빨간 거짓말과 헛된 공포 마케팅에 절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고 단단한 거목이 되었습니다. 내 손에 꽉 쥐어진 최후의 절대적인 보루 현금 1억 원과 대한민국 국가가 굳건히 보증하여 내 죽는 날까지 매달 따박따박 절대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연금 복지 시스템, 그리고 두 눈에 넣어도 결코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내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 앉아 나누어 먹는 이 평범한 하루의 시간이 바로 그의 남은 인생 최고의 찬란한 자산입니다. 이처럼 결코 남들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던 무수히 길고 긴 고난의 눈물겨운 여정 끝에 늙고 지친 상식 씨가 스스로 온몸으로 거칠게 부딪히고 깨져가며 깨달은 단 하나의 황금 같은 진리는 노후의 진정한 평화는 껍데기뿐인 재산을 남들보다 얼마나 겉으로 크게 번지르르하게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소중한 현금을 얼마나 완벽하게 내 마음대로 척척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년배 시니어 여러분, 이 극적이고도 눈물겨운 이야기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상식 씨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기적처럼 되찾기까지 목숨처럼 굳게 지켰던 세 가지의 황금 같은 뼈저린 철칙과 금기 사항들을 우리 여러분께 꼭 다시 한번 핏대를 세워 강력하게 강조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이 이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의 무서운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고 어설프게 남의 달콤한 혀놀림과 유혹에 함부로 휘둘리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낡은 통장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그 피 같은 1억 원의 돈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기꾼의 시커먼 입속이나 자식의 밑빠진 도구로 허망하게 모두 공중으로 흩어져 먼지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늙고 힘없는 노후에 다 큰 자식의 빚을 갚아주거나 섣부르게 덥석 내어주는 사업 미천 자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그냥 내 노후의 숨통을 내 손으로 끊어버리는 길바닥에 버리는 돈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하며 늙은 부모가 병들지 않고 꼿꼿이 경제적으로 완벽히 자립하는 것만이 가난한 자식을 진정으로 평생 돕는 유일하고도 가장 훌륭한 정답의 길입니다. 둘째, 인생의 씁쓸한 황혼기에 수중에 간신히 남은 1억 원 남짓한 비상금돈은 절대 더 큰 헛된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고수익을 노리고 함부로 투기판에 굴려서는 안 되며 이는 투기나 위험한 주식펀드로 3억을 단숨에 만드는 마법의 기회가 아니라 단숨에 통장 잔고를 영원으로 처참하게 전락시켜 길거리 깡통을 차게 만드는 아주 끔찍하고 잔혹한 파멸의 지름길임을 가슴뼛속 아주 깊이 새기셔야만 합니다. 셋째, 내가 평생을 바쳐 억척스럽게 장만해 살고 있는 그 오래되고 낡은 집 한 채를 내가 죽을 때 자식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대단하고 고결한 유산으로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 주택연금이라는 안전한 국가제도를 통해 내 죽는 날까지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든든한 현금 월급을 기계처럼 뱉어내는 나만의 훌륭하고 멋진 든든한 연금 자동 판매기 기계로 당장 오늘 과감하게 싹 마음을 고쳐먹고 바꾸십시오. 물론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처음에는 주변 오지랖 넓은 친척들의 따가운 비난과 눈총도 받을 것이고 유산을 내심 탐내는 이기적인 자식들의 몹시 서운하고 원망 섞인 모진 목소리도 등 뒤에서 수없이 아프게 듣게 되시겠지만 늙고 병든 늙은이인 내 경제력이 먼저 처참하게 빚으로 무너지면 내 사랑하는 가정도 내 소중한 자식도 도미노처럼 비참하게 다 함께 길거리로 나앉아 무너진다는 끔찍한 기정사실을 제발 명심하시고 있지 마십시오. 길었던 고난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온 훌륭한 가장 상식 씨는 매일 아침 상쾌한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마시며 곁에 있는 아내 순옥 씨의 휠체어를 부드럽게 밀고 만석공원의 아름다운 호숫가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정하게 산책하는 평범하지만 이 험난한 세상 그 어떤 재벌 회장님 부럽지 않은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진짜 든든한 은퇴자의 위대한 평온한 삶을 진심으로 웃으며 여유롭게 온몸으로 만끽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의 낡은 은행 통장 맨 마지막 줄에 여전히 흔들림 없이 찍혀있는 1억 원이라는 듬직한 숫자는 이제 단순한 종이 조각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혹시라도 훗날 다시 아파
병원에 실려가더라도 결코 돈 때문에 쫄지 않고 당당히 병원비를 낼 수 있다는 가슴 벅찬 든든한 안도감이자 쑥쑥 하루가 다르게 크는 예쁜 손주들에게 언제든 당당하게 용돈 10,000원짜리를 척척 웃으며 쥐어줄 수 있는 한 가정의 기둥인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고귀한 자존심입니다. 결국 험난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전한 노후 준비의 진짜 본질이란 맹목적으로 남들과 끝없이 비교하며 허황된 숫자의 거대한 돈을 바벨탑처럼 무지하게 높이 쌓아 올리는 무의미한 껍데기의 과정이 결코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독하게 또아리를 튼 탐욕을 깨끗이 덜어내고 인생 최후의 위기의 순간에 진짜 내 곁에 숨쉬며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현금의 힘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희생의 과정이었음을 늙은 상식, 신은 70이 넘은 온몸을 바쳐 눈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니 부디 아직도 유튜브나 뉴스에서 떠드는 10억 원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썩은 독사과에 속아 쓸데없는 불안함에 매일 떨며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소중한 행복을 끔찍한 지옥처럼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시고 내 두 손에 꽉 쥐어진 그 작지만 위대한 진짜 현금 방어막 1억 원을 굳게 믿고 가슴을 활짝 당당히 편 채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꽉 잡고 여러분에게 남은 눈부시고 찬란한 30년의 훌륭한 황혼을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 나가시기를 멀리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응원합니다.